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몇 개 강의를 통해서 데칼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데칼 강의라고 해봤자 사실은 일러스트를 공부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데칼을 생소한 분들이 꽤 많아서 그렇습니다. 데칼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아무래도 건담 모형과 같은 모형에 약간 실제적인 느낌을 더하고 디테일을 높여주는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우리 페이퍼 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데칼을 도면으로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면상에 있는 데칼, 도면상에 들어가 있는 데칼 말고 자기만의 어떤 더 추가하고 싶은 그런 데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면이 허전하게 되면 그게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디테일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데칼을 추가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데칼을 추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경고 문구 데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칼을 할 때 경고 문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데 사실 미리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데칼을 처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지만 일러스트레이터를 내가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좌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내가 일러스트를 하나도 모르는데 이 강좌를 어떻게 배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강좌가 맞기는 하지만 이거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부터 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거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필요하면 제가 조금씩 추가를 하겠지만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 모르시겠다, 난 기초를 너무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에브리바디스 페이퍼에 제가 올려놓은 재미없는 일러 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재미가 없지만 많이 봐주세요. 아무튼 그 강좌에 제가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물론 데칼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걸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페넥스, 제가 최근에 한 페넥스나 퍼펙티빌리티, 유니콘 바리에이션이죠. 그거를 지금 준비하다가 만들어 놓은 데칼 파일입니다. 근데 데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그때 넣고 싶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을 때가 많으니까 파일 하나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도면을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공개된 도면 속에서 데칼 파일만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 파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식으로 코션 파일을 하면 되지만 코션 파일이라는 것은 한번 좀 찾아보고 보는 대로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제일 쉬운 게 오다이바 건담이에요. 왜 이 오다이바 건담이냐고 하면 1대1로 반다이 측에서 만든 건담들인데, 이 건담들의 사진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찾아보면 간혹 가다가 코션이나 이런 워닝과 같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써놓은 부분들이 간혹 보여요. 1대1 사이즈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자료가 많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 보셔서 가까이 있는 근접 촬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검색을 해 보시면 좀 낫습니다. 여기 한번 블로그를 한번 가보죠. 보시면 이렇게 그냥 대충 찍어 놓은 사진 속에서도요, 기체를 찍어 놓은 사진에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문양들이 보입니다. 조금 더 근접한 사진들 보면 이 내용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자기가 글씨로 타이핑을 해서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글씨들이 쭉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글씨 자체를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글씨 앞에 보시면 조그만 문양들이 있습니다. 원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앞에 경고 문구 있고요. 그 앞에 이렇게 네모난 거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고,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죠. 화살표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B급 모양, 이런 경고, 이건 좀 어렵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양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고문구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뭐 대단한 글씨처럼 보이지만 use caution when operation in area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별로 뭐 이거 여기서 하다가 심각한 부상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내가 정말 내용이 정말 궁금하다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오다이버 건담 같은 이렇게 큰 건담들을 찾아보셔도 좋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찾기 쉬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용 비행기에 짜잘하게 붙어 있는 코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거 떼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텍스트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 이거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왼쪽 일러스트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T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T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간단하게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냥 외산하고 놓지요. 이건 무시하시면 돼요. 영어로 그냥 이렇게 포션을 쓰면 ACAU TION 제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 상태에서 포션 문자를 이렇게 글꼴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 영어 글꼴을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 글꼴은 영어 글꼴이라고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무료 글꼴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받으셔도 돼요. 자, 그걸 보면 이렇게 좀 딱딱한 이런 식의 글자들이 많이 있죠. 저도 꽤 많이 찾아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한 이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션이 있어요. 자, 코션이라고 썼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하셔도 좋은데 이 자체를 그냥 텍스트 파일로 계속 사용해도 좋지만 다른 문양과 글자와 융합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변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한번 변환을 하면 그 글꼴이 안 이쁘다,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로 바꿔야지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놓고 하나를 간단하게 복제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복제는 아무것도 안 누르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는 이렇게 흰색 화살표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Alt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걸 그대로 옮겨보면 화살표가 두 개로 보이죠? 이게 복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끝! 쉽죠? 이거는 뭐 꼭 어떤 것이든 일러스트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Alt 버튼 누르고 하면 Alt 버튼 누르고 옮기면 쉽게 복사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쉬운 팁이지만 알아보시면 좋아요. 이 데칼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가 굉장히 많이 되는 작업이니까 이거는 꼭 한번 알아봐 두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텍스트로 되어 있는 파일 하나를 이렇게 아무 때나 던져 놓고요. 이건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 글꼴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바꿀 때는 이걸 바꿔서 가져와서 이 변환시키면 글꼴 바꾸기가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걸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커서 올려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윤곽선 만들기라고 나오죠. 마우스 우클릭 윤곽선 만들기 간단하죠. 이걸 누르시면 간단하게 윤곽선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보시면 만약에 내가 좀 크기를 바꾸고 싶다, 뭐 모양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죠. 글꼴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파일들, 숫자 이런 파일들은 사실 제가 윤곽선을 변환한 다음에 다시 만져준 그런 파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커다랗고 내가 글꼴이 없는데 좀 커다란 글씨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경우에는 비슷한 글꼴을 찾아서 약간씩 변환할 때 이런 윤곽선 만들기 사용하시면 좀 편안하겠죠. 응용을 조금 하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윤곽선을 만들었어요. 자, 이 윤곽선을 먼저 만들었는데 앞에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넣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까 봤을 때 이런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을 만들어 봅시다. 원을 만들 때는 자, 마우스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이 아니라 좌측이구나. 좌측에 보면 여기 사각형 도구라고 있어요. 사각형 도구로 내가 원형을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다시 막 만들기 복잡하니까 다행히도 이걸 사각형 도구를 커서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완전한 동그라미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원형 도구를 하겠습니다. 원형 도구로 원을 만드는 건 먼저 방법이 클릭을 해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면 만들어집니다. 예,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뭐 숫자 클릭하고 뭐 만들고 하는 것보다 아예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죠. 아까 했던 걸 다시 뭐 숫자 집어넣고 뭐 하고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원형 도구로 만든 다음에 Shift 버튼이에요. Shift 버튼, 이번에는 Shift 버튼입니다. Shift 버튼은 그 크기를 유지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버튼이거든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점 쪽에 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원형을 하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원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다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자, 이제부터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형을 만들어졌을 때 아까 굉장히 강조했죠. Shift 버튼. 만약에 내가 Shift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막 커서가 가는 대로 드래그 하는 대로 원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겨져요. 이런 건 우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Shift 버튼을 꼭 눌러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원이 두 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테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것의 속성, 그러니까 속에 있는 조금 느리죠.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여기 창이 보이죠. 왼쪽 창이 속을 채우는 버튼이고 오른쪽 창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을 이렇게 만들고 속을 비워두면 됐네, 굉장히 간단하네, 에이 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자 보세요. 지금 1pt라고 되어 있죠. 1mm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1p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세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거 선택한 다음에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도 이 선의 두께는 변하지가 않아요. 축소를 합니다. 축소를 해도 선의 두께는 변하지가 않아요. 모양이 원하대로 생겨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을 비우고 선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었는데 그 크기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을 때 이 크기를 변환을 해버리고 싶지만 그때마다 다시 선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체를 면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속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더 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아우 세상 귀찮게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나중에 만드시기에 훨씬 다루시기에 좋아져. 자, 먼저 원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그룹 선택 도구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흰색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도구예요. 이걸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원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면 골치 아프고 크기를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 C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럼 이 버튼이 복사가 되겠죠. 컨트롤 C 여러분들 알죠? 그럼 붙여넣기 뭐죠? 컨트롤 V죠. 근데 컨트롤 V를 하지 말고 컨트롤 F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컨트롤 F가 정말 일러스트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자, 내가 여기에서 컨트롤 C를 했는데 컨트롤 V, 우리가 아는 것처럼 컨트롤 V를 해버리면 이렇게 화면 정 가운데에 따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걸 다시 옮겨서 여기 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F를 누를게요. 컨트롤 F를 누르면 그 자리에 바로 똑같이 복사가 돼요. 정말 편하죠. 세상 좋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F를 누르시고 그 자리에 딱 붙여넣기, 이게 정말 편해요. 그리고 이 버튼, 이 단축키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데칼 만들기 할 때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컨트롤 F를 눌렀어요. 자, 컨트롤 F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지금 제가 흰색 화살표를 만들었었는데 검정색 화살표로 변했죠. 다시 컨트롤을 떼면 흰색이 됩니다. 컨트롤 F를 누르는 이유는 이 옆에 변환할 수 있는 테두리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아마 이런 것들 뭐 포토샵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앙을 쪽을 가면은 회전이 되고요, 꼭지점으로 가면은 회전이 물론 되지만 확대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 쪽도 확대는 되지만 이때 확대를 해버리면 좌우로 느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꼭지점, 사각형의 꼭지점으로 갑니다.
이때 한 가지 더 눌러주셔야 되는데 컨트롤 버튼에 쉬프트 버튼을 같이 눌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프트 버튼을 누르면 그 모양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버튼과 쉬프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그 다음에 알트 버튼을 같이 누릅니다. 자, 이때 알트 버튼은 왜 누르느냐? 컨트롤 버튼은 사각형 만들었죠? 쉬프트 버튼은 그 모양 유지해주죠? 알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의 꼭지점으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알트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여기서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알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상한 모양 돼도 되지 않아? 꼭 누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시에 안쪽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속을 비워서 동그랗게 만든다고 했죠. 이게 바로 도넛 같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버튼 컨트롤, 쉬프트, 알트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원 전체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안쪽 원, 바깥쪽 원 동시에 선택이 됐죠.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정말 또 자주 쓰게 되는 도구 중에 하나인 패스파인더라고 있습니다. 이 패스파인더, 당신은 나와 있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위쪽 윈도우에 가시면 밑에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를 체크하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죠. 패스파인더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를 눌러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고 아래쪽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것은 위쪽 모양이 될 겁니다. 위쪽 모양 모드. 자, 이 모양 모드 중에 이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써 있죠. 합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택을 한 걸 동시에 합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것과 위에 거가 동시에 위에 거가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데 한쪽은 색깔이 있고 한쪽은 비어 있죠.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오브젝트, 두 개의 그림이 있을 때 빼기예요. 빼기를 빼는데 어디 걸 빼느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걸 삭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에 있는 걸 삭제를 해주는데 어디 걸 삭제하느냐? 밑에 있는 거에다가 위에 있는 걸 삭제해주면서 위에 있는 건 동시에 삭제하고 밑에 있는 거에 그 자국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원에다가 도넛 모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에서 도넛 모양을 만들 때 반드시 쓰게 되는 게 이 두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는 잘 안 쓰는데 이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거는 겹치는 거에 바깥쪽만 남는 건데 이거는 조금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 것과 위에 거. 이 일러스트에서는 좀 독특하게 포토샵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겹쳐지면 합쳐집니다. 그런데 일러스트는 두 개가 겹쳐져도 각각의 그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는 사실 레이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그 모양 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거나 빼는 경우가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포토샵은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포토샵을 할 줄 아는데 일러스트는 생소하다라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보시면 아까 패스파인더 이게 두 가지를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걸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상태에서 도넛 모양이 하나의 개체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위에서 개체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윗부분이 색깔이 들어있죠. 그리고 선이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선을 만들어 보면 선이 너무 두껍다. 선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선이 생기죠. 그렇죠? 양쪽에 다 선이 생겨요. 이렇듯이 이건 아예 이제 그 안에 흰색 원이 있고 바깥쪽에 검정색 원이 있는 게 아니라 도넛 모양의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채워진 게 아니라 비어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벌써 20분이 걸렸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한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이 많지만 계속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모양이 뭐였죠? 바로 이런 모양이었죠. X자로 뭐가 있는데 이 모양이랑 도넛이랑은 틀리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각형 도구가 있습니다. 아까는 원형 도구만 했지만 이번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세로로 이렇게 쭉 긋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삐져나오고 모양이 안 이뻐도 상관없어요. 직사각형으로 길게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룹 선택 도구를 해서 이걸 가운데로 조금 맞춥니다. 설정을 별로 건드리시지 않았다면 이 설정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물론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 이하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아까 어떻게 했더라? 네, 컨트롤 C, 컨트롤 F가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F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더 생긴 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 더 생긴 거 메뉴에 있으니까 이 면을 클릭을 하면 그 위에 거 하나만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꼭지점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회전 버튼을 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회전 버튼을 이런 식으로 4개가 되어야지, 십자가 모양으로 4개가 되어야지 아까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4군데가 비어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회전 누르고 Shift 버튼만 누르세요. 이번에 Alt 버튼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Shift 버튼만 누른 상태에서 한 번을 회전을 하면 45도, 두 번을 회전하면 90도. 이게 Shift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전도 이렇게 각을 져서 45도와 90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여기가 비어지고 여기가 비어지고 여기가 비어지고 맞기는 한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대각선으로 비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돌리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것과 Shift 버튼 누르고 이것, 이중 선택이죠.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버튼, Shift 버튼 다시 Shift 버튼 누르고 한 칸만 돌리면 45도. 그리고 X자 모양이 되죠. 말로 하려니까 굉장히 말이 많아져야 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아까 원을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아까 봤던 이 패스파인더 보이죠? 그 다음에 빼기. 한번 더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모양, 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모양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자, 이 상태에서 모양을 하나 만드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만든 거는 보관을 웬만큼 하면 다음번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은 어디에든 갖다 붙여도 보기가 좋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확대를 해도 확대를 한 비율만큼 이 두께가 같이 두꺼워지고 같이 얇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때 바뀌어서 그때 여기저기 붙여준 다음에 다시 적용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패스파인더만 이용을 잘 하신다면요. 자, 아까 보여드린 사각형 도구로 이렇게 씌운 다음에 글씨를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하나의 개체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패스파인더로 잠깐만요. 이게 맨 위에 있구나. 잠깐만요. 이걸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정돈 맨 뒤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다시 안 보이네요. 정돈 맨 뒤로 보내기. 이걸 한 다음에 선택하고 누르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돈을 조금 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글씨를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색깔을 내가 한 번만 바꿔도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 그리고 그 사각형 만들기, 아니 원형 만들기, 그리고 복사, 컨트롤 F, 그 자리 붙여넣기죠. 그 자리 붙여넣기, 이런 정도를 내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런 도형들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본 데칼 중에서도 쿠션 앞에서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 이런 모양들은 더 쉽겠죠? 그냥 사각형 만들고 채우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했던 거 사각형에서 만들면 되겠고, 여기에도 쉽게 이런 모양들, 그리고 이런 모양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쿠션 데칼을 여러분들이 그냥 글씨만 덩그러니 붙여놓으면 너무나도 데칼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을 가운데 앞쪽에 하나씩 만들어 두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개 도면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약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초예요. 예, 이런 걸 시작을 해서 아까와 같은 이런 문양들도 우리가 이건 글씨구나 이런 문양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거의 복사 붙여넣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패스파인더를 알게 되면 좀 더 정확하고 각진 그림을 더 그릴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너무 길게 찍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약간씩 데카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식들은 결국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본인이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관리 여기서 붙여넣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이런 거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좌였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퍼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구독 버튼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좋아요, 응원도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잘 모르시면 매일 저녁 9시에 있는 트위치 라이브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